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 얼굴을 모니터 상이었지만 봐서 기분이 너무너무 좋고 힘이 불끈불끈 솟아요. 우리 친구들도 그런가요? 오케이. 우리 오늘 6단원의 두 번째 시간에 첫 번째 주제인 붕당 정치가 어떻게 전개되고 변질됐는지에 대한 내용부터 시작해 보도록 해요. 처음에는 서로 공존했던 시기였지만 나중에는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의 당이 모든 권력을 쥐고 정치를 운영하는 일당 전제화 시기로 변화해 나가게 될 텐데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선조 시기에 사림이 훈구 세력을 쫓아내고 권력을 쥐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이 이후에 사림이 이제 갈라지게 되면서 붕당이 형성이 되잖아요. 이제 사화를 겪으면서 외척 세력, 관련된 외척 세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들을 포용? 아니면 다 안 돼? 그리고 또 하나, 이조전랑에 누구를 임명할 것인가? 라는 문제로 이제 여기 보이는 것처럼 동인과, 안 보이죠? 여기 동인과 서인으로 먼저 갈라지게 됐었죠. 초반에는 여기 있는 서인의 세력이 조금 더 우세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이 동인의 세력이 우세하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동인 내에서 이러한 서인들을 포용하자, 절대 포용 안 돼! 라는 두 부류로 다시 나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북쪽, 더 높은 쪽에 있는 그런 당을 조금 더 강경한, 상대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으로 이해를 해봅시다. 그러면 북인이 당연히 서인, 높 하는 입장이겠죠. 광해군이 즉위하게 되면서 북인이 정치의 주도권을 잡게 되죠. 하지만 여기에 있는 인조 반정이 일어나게 되면서 북인은 몰락하게 됩니다. 더 이상 만나볼 수 없어요. 이제 서인의 우세 속에, 여기는 서인의 우세 속에 남인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공존하는 체제가 형성이 되게 되는데요. 시간이 더 지나잖아, 얘들아? 그러면 이때는 공존이잖아. 숙종 시기로 접어들면 서인의 당 홀로, 그 다음 남인의 당 홀로, 서인의 당이 다시 홀로, 이렇게 하나의 당이 집권하는 일당 전저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과연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우리는 현종과 숙종 시기를 먼저 살펴보면서 이 궁금증을 해결해 봅시다. 우리 친구들 교과서 190페이지 보세요. 그러면 굵은 글씨가 뚱뚱뚱 나와 있어. 그 부분 보면서 빈칸 채워봅시다. 자, 현종 때, 그래, 예송. 숙종 때, 옳지, 환국이죠. 조금 전에 살펴봤던 그 표의 끝부분을 선생님이 다시 가지고 왔어요. 현종 시기에 예송이 있었다라고 했죠. 예송이 뭐냐면 현종의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현종의 할머니가 상복을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입어야 되느냐로 남인과 서인이 첨예하게 갈등, 대립하면서 권력을 가져갔다가 뺏겼다가 했던 시기예요. 이 사진을 보죠. 자, 효종, 우선 서인의 입장을 봅시다. 효종께서는 하면서 말을 시작하고 있죠. 서인의 입장은 뭐냐면 효종께서는 둘째 아들로서 왕위를 이으신 분입니다. 라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현종의 할머니인 대비께서는 1년간 상복을 입는 게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당시 성략 예법에 따라서 첫째 아들이 죽었을 때 엄마는 3년간 상복을 입어야 돼요. 서인의 입장은 뭐냐면 효종은 첫째 아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더라도 사대부의 예법 따라서 1년간 상복 입는 게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남인이 서인의 주장을 반박하죠. 무슨 말이십니까? 효종께서는 뭐니 뭐니 해도 왕이십니다. 둘째 아들이 무슨 상관이에요? 어떻게 사대부의 예법을 적용할 수 있나요? 대비께서는 3년간 상복을 입는 게 옳습니다. 주장을 하죠. 첫 번째 예송에서는 서인이 이겼어. 서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요. 그런데 효종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효종의 부인,
효종의 비도 돌아가시게 돼요. 현종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때까지도 이 대비가 살아계셔. 그래서 이번에도 서인과 남인이 똑같은 입장에서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 상복을 입어야 되는지 주장합니다. 서인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둘째 아들이시잖아요. 9개월간 상복을 입는 게 맞습니다. 라고 하니까 남인은 무슨 소리? 1년간 입는 게 맞습니다. 라고 반박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주장에서는 이 남인이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여기 부분을 보면 초반에는 서인이 주도권을 가지고 가지만 나중에 두 번째 예송에서는 남인이 주도권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얘들아, 이 상황을 모든 것을 숙종은 다 봤어. 왕권이 얼마나 약한지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숙종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어떠한 다짐을 하냐면 나는 왕권을 강화할 거야 라는 강한 의지를 보이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서인과 남인을 번갈아 가면서 등용합니다. 너희들 손에 놀아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네를 부릴 거야 라는 거죠. 이거를 바로 환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환자는 우리 환전할 때 그 환이야. 그래서 빨리빨리 바뀐다는 거죠. 뭐가? 정치를 주도하고 있는 그 붕당 세력이 빨리빨리 바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처음에는 서인을 밀어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남인을 밀어주죠. 특정 붕당, 특정 당이 이렇게 권력을 잡았을 때 상대 당을 인정하지 않고 엄청 공격을 해요. 그래서 보복도 하고요. 탄압도 하고 난리도 아니야. 그런데 이제 세 번째 환국 시기를 겪을 때 이제 숙종이 서인을 밀어주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 남인은 서인이 집권하게 되면서 남인은 몰락하게 돼요. 굉장히 약해져.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서인 안에서 입장이 두 가지로 갈라져요. 이러한 남인 등의 자녀 세력에 대해서 반대하는 강경한 입장이 있는가 하면 이들을 조금 포용하려고 함께 가려고 하는 온건한 입장이 있어요. 강경한 게 바로 강경한 것이 바로 노론이고요. 온건한 입장이 소론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정치가 혼란하겠죠. 뭔가가 대응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실시하는 것이 바로 탕평책입니다. 탕평이 뭐냐면 임금의 정치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상태를 얘기를 하죠. 숙종도 이 탕평 교서를 내리기도 했지만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조와 정조의 탕평책을 비교해 볼 텐데요. 자, 등용된 사람들의 차이가 있어요. 교과서 191페이지의 영조의 탕평책을 먼저 봅시다. 위에서 네 번째 줄 내려오세요. 그럼 영조는 하고 시작되지. 그 전에 요 비석이 바로 탕평비예요. 영조가 탕평책을 실시하면서 최고 교육기관이었던 그렇지 성균관에다가 이 비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등용된 사람 봅시다. 영조는 노론과 소론의 온건파를 중심으로 각 붕당의 인물들을 고르게 등용합니다. 즉 뭐냐면 온건파, 주장이 강하지 않아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각 붕당에서 이쪽 붕당에서 사람을 데려왔다면 다른 쪽에서도 데려오고 고르게 등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조는 어땠을까? 교과서 192페이지 두 번째 줄 보세요. 그러면 나와. 정조는 붕당에 관계없이 능력 있는 사람을 등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등용하냐면 당시 차별을 많이 받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첩의 자녀들이었던 서얼이거든요. 서얼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을 정조가 보여준답니다. 이번에는 영조와 정조의 개혁을 살펴보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그 시기마다 한계점은 무엇인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영조입니다. 영조는 생각했어요. 이렇게
붕당의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붕당 정치의 기반인 이것을 정리하죠. 그래, 서원을 정리합니다. 나중에 선생님이 예전에 설명했을 텐데요. 우리 흥선대원군 때도 정리한다고 했지만 영조 때 서원 정리도 기억하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지게 됐던, 그치, 이조전랑의 권한도 약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랑 같이 했죠. 친구들 같이 찾았잖아. 세금에서 군역에 관련된 개혁이 있었지. 그래, 균역법. 1년에 몇 필? 그렇지, 한 필 내는 거. 부족한 거 뭘로 보완했는지도 점검하세요. 그리고 지나친 형벌도 금지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좀 중요시해서 사형수에 대해서 삼심제를 마련하게 돼요. 그러니까 3번 심사숙고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조선 초에 만들어졌던 우리 법전 뭐 있었죠? 그래, 성종 때 완성된 경국대전 있었죠. 그런데 얘들아,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법도 필요하고요. 개정도 필요하고요. 그치? 응, 쓸모 없어진 법도 있고요. 그래서 영조가 어떻게 하냐면 경국대전에 빠져있는 법 내용들을 쏙쏙쏙 집어넣어서 속대전을 만듭니다. 그리고 백과사전인 동국, 문헌, 비고를 편찬하죠. 여기에는 조선의 정치, 경제, 문화 등 각종 제도와 문물들에 대한 내용이 잘 분류되어서 기록되어져 있었어요. 그럼 이번에 정조로 가보자. 정조는 이것을 설치합니다. 규장각이죠. 여기에는 왕의 그러한 자문, 정책에 대한 자문 기구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젊고 유능한 관리를 뽑아서 이곳에 딱 배치를 해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연구하고 교육에 전념하게 하면서 정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정치 세력을 키우는 곳으로 규장각을 활용하게 됩니다. 정치적인 나의 오른팔을 키워내는 곳이 있다면 한편으로 나의 군대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친위 부대인 장용영도 설치를 하죠. 뿐만 아니라 시전 상인의 특권도 폐지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거는 경제랑 관련이 있어요. 시전 상인, 생소하다. 시전 상인이 뭐냐면요. 지금의 종로, 그러니까 수도 앞에, 그러니까 종로, 지금의 종로에 있는 상점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특정 물품에 대한 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상인인데요. 시전 상인이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었냐면 요거는 참고적으로 그냥 아시면 돼요. 특권에는 바로 금지하는 거야. 뭐냐면 난전. 난전을 금하는 권리가 있어요. 난전이라는 게 뭐냐면 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파는 그런 상점이나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난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장을 어지럽히는 거지. 그런 것을 금지시킬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 예를 들어보자. 선생님이 펜을 만드는 상점을 하나 돈을 주고 차렸어요. 그래서 나는 이 펜을 내가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선생님 상점 앞에 그리고 저기 한 블럭 지나서 누군가가 포장을 치고 판때기를 이렇게 하고 나랑 비슷한 펜을 팔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나는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상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하지 마세요. 물건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조가 이 금난정권을 폐지를 한 거죠. 그래서 자유롭게 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거, 수원에 있는 화성을 건립하게 되죠. 우리 친구들 들어봐서 알고 있겠지만 정조의 아빠이기도 하고요. 영조의 아들이기도 했던 그분. 그래요. 사도세자죠. 지금 정조는 이 화성 건립을 통해서 뭘 추구하냐면 자신의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명예를 회복하고요. 뿐만 아니라 개혁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그러한 궁성이자 도시로 이 화성을 건립하게 됩니다.
문 아파트로 가면 화성 건립을 신속하게 할 수 있었던 어떤 기구, 뭐가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정조도 법전을 편찬을 해. 어떻게 하냐면 처음 만들어진 경국대전, 영조가 만든 속대전, 이것을 합쳐서 대전을 통합해서 만든 대전통편을 편찬하게 됩니다. 경국대전, 영조 때 속대전, 정조 때 대전 통편. 기억하세요? 그럼 이제 각 시기의 한계를 확인하면 되겠죠? 영조 시기의 한계는 뭐냐면 영조가 왕이 되는 그 과정에서 노론들의 지지를 받거든요. 그래서 노론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었어. 그래서 이 노론 세력들이 영조의 외척으로도 성장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정조는 어땠느냐? 정조는 다양한 부분에 강력한 왕권으로 다 꽉 움켜쥐고 있었어요. 다 간섭하고 통제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거는 정조가 굉장히 훌륭하고 뛰어난 왕권을 행사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얘들아, 1800년에 정조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 권력 꽉 쥐고 있었던 것, 통제하던 것에 공백이 생겼죠. 그리고 누군가가 그 공백을 차지하겠지. 정조는 강력한 왕권으로 붕당의 대립을 일시적으로 잠재운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빈 공간에 외척 세력들이 들어가게 되면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세도 정치 시기로 이어지게 되죠. 이 부분은 우리 뒤이어서 다다다다다다 시간에 공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드디어 신나는 복습 시간! 우리 친구들 이제 붕당 정치의 전개와 변제 관련해서는 예송과 환국 중심으로 이해하면 되고요. 그리고 탕평책 관련해서 영조, 정조 비교하고 개혁 정치 내용 뭐가 있는지 그들의 한계점은 뭐가 있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학습지 빈칸 32쪽도 확 다 깔끔하게 채워보세요.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오늘도 응원하면서 큰 소리로 외쳐봅니다. 같이 하자. 역사는 쉽다.